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학술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현재 포스닥으로 연구를 진행 중인 이파루입니다. 오늘은 싱글셀 트랜스크립토믹스를 통해 저작에 관여하는 두 가지 감각세포의 특성을 살펴본 연구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에 입학하여 오석배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박사과정 중에는 말초신경계에서 다양한 통증의 세포생리학적 메커니즘을 연구했습니다. 치과 의사이신 지도 교수님의 영향으로 치아에 분포된 신경이 다른 체성감각 신경과 구별되는 특성에 매우 흥미를 느껴 이 신경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 싱글셀 트랜스크립토믹스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의 주제가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논문 내용에 앞서 두 가지 주요한 신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체성신경계는 얼굴 아래의 모든 피부와 근육에서 온 모든 감각신경들이 세포체가 모두 도설 노트 갱글리온 신경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 위로는 3차 신경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얼굴 전체의 감각신경들의 세포체는 DRG와 비슷한 트라이제미널 갱글리온, 즉 TG 신경에 모여 있지만 턱을 움직이는 근육으로부터 온 메센세팔릭 트라이제미널 뉴클리어스, 즉 MTN 뉴런은 프로프리오셉티브 뉴런으로서 그 세포체가 TG가 아닌 브레인스템, 즉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에 위치하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치아에서 온 덴탈 프라이머리 에이퍼런트, 즉 DPA 뉴런은 치아 안에 분포되어 있는 다른 종류의 감각 신경으로서 그 세포체가 TG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를 두 가지 주제로 구성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DPA 뉴런에서 수행한 싱글셀 트랜스크립토믹스 연구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MTN 뉴런에서 수행한 싱글셀 트랜스크립토믹스에 관한 연구입니다. 적절한 통각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어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회피 반사를 통해 추가적인 손상을 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치아 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딱딱한 치아 안에 우리의 피부와 같은 연한 조직인 덴탈 펄프가 있으며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신경과 혈관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아가 손상되어 덴탈 펄프 신경이 외부로 노출되면 신경이 위험을 감지하여 통각 전달을 통해 추가적인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덴탈 펄프 안의 신경은 어떻게 통각을 전달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때때로 손상된 치아에서 물리적인 압력, 단 것, 뜨거운 것, 찬 것과 같은 다양한 자극에 예리하고 강렬한 치통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자극은 치아의 상아질에 존재하는 미세한 통로를 통해 치아 안으로 유입되고 덴탈 펄프에 존재하는 DPA 뉴런이 자극에 반응하여 정기적인 신호를 발생시키며 이러한 신호가 통각으로서 뇌에서 인지되게 됩니다. 우리의 체성신경계는 해로운 자극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다양한 리셉터들이 신경 말단에 발현하고 있어서 통증의 종류를 다양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RG 뉴런은 다양한 신경 종류로 이루어져 있어서 프로프리오셉션, 메카노리셉션, 그리고 해인, 신호를 구별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아에서 느껴지는 통증은 매우 독특합니다. 먼저, 치아는 다양한 자극을 구별하지 못하고 모두 더 아프거나 덜 아프거나 중간 정도로 아픈 같은 통증으로 느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DPA 뉴런도 DRG 뉴런처럼 다양한 신경 유형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통해 DPA 뉴런이 다양한 신경 유형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으로는 같은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치통은 건강한 치아에서도 손상된 즉시 빠르고 강렬한 통증을 전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병적인 상황에서 통증을 전달하는 DRG 뉴런과는 분명히 다른 어떤 분자적 특성을 가질 것이라는 궁금증을 갖게 됐습니다. 그동안 소마토센서리 뉴런의 서브타입을 구분하기 위한 시도는 다양했습니다. 해부학적으로는 신경의 수초와 정도에 따라 구분하거나 신경의 전도 속도, 신경의 지름, 세포체 크기 등을 비교하여 구분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특정 자극에 반응하는 리셉터나 이온 채널의 발현을 중심으로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언바이어스드 클러스터링 분석을 통해 복잡한 신경 집단을 분리하고 각각의 유형에서 마커 유전자를 찾음으로써 세포의 정체성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분자적으로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은 DPA 뉴런을 싱글셀 RNA 시퀀싱을 통해 분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마우스의 치아로부터 역행적 신경 표시자인 다이아이를 이용하여 DPA 뉴런을 레이블링한 후 TG에서 그 형광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TG 뉴런을 프라이머리 컬처하여 가는 유리 파이펫을 이용해 형광으로 표지된 개별 세포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수집된 세포에서 시퀀싱을 수행하였습니다. DPA 뉴런의 트랜스크립톰은 잘 알려진 마커 유전자 발현을 조사하여 글리얼셀이나 모터 뉴런이 아닌 말초 감각신경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검증된 DPA 뉴런 트랜스크립톰을 가지고 언바이어스드 클러스터링 분석을 시도했었는데 DPA 뉴런들이 본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많았기 때문에 클러스터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DPA 뉴런이 그 세포체가 TG 뉴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 TG에서 7,000개의 개별 세포를 솔팅하여 싱글셀 RNA 시퀀싱을 수행한 논문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TG 뉴런에서 총 13개의 서브타입을 구분하였고 그 방식을 DPA 뉴런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DPA 뉴런의 데이터를 TG 뉴런의 데이터에 매핑했고 가장 높은 유사성 점수에 따라 DPA 뉴런의 TG 클러스터 유형을 할당했습니다. 그리하여 TG 뉴런의 13개의 클러스터 중에서 6개의 클러스터 유형이 DPA 뉴런에서 발견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6개의 유형들의 functional annotations를 기존 논문들과 비교했을 때 C6와 같은 클러스터 유형은 완전히 기존 논문과 일치하지는 않아서 새롭게 정의하였고 다른 클러스터 유형은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DPA 트랜스크립톰을 가지고 다양한 유전자 발현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이와 같이 TG에서보다 좀 더 DPA 뉴런의 기능을 잘 설명할 수 있는 annotatations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DPA 뉴런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결과는 수초신경의 마커인 S100B가 전반적으로 높게 발현되어 있었고, C4 클러스터를 제외한 나머지 클러스터에서 CGRP라는 통증 관련 신경 전달 펩타이드가 높게 발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로써 DPA 뉴런은 신호 전달을 매우 빠르게 할 수 있고 CGRP를 통해 통각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 유형이 매우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이 트레숄드 메카니컬 페인을 전달하는 신경 유형의 마커인 MRGPRD를 발현하는 세포가 총 DPA 뉴런에서 단 한 개의 세포로 매우 적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DPA 뉴런은 하이 트레숄드보다는 로우 트레숄드 메카노 리셉터로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너브 그로스 팩터의 리셉터인 NTRK1 유전자는 다운스트림 시그널링 패스웨이 활성화를 통해서 통증 전달 신경에서 메카노 트랜스덕션을 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NTRK1은 통증 신경으로 발달하는 그 신경의 운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DPA 뉴런에서는 C4를 제외한 나머지 클러스터의 세포들이 NTRK1을 높게 발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DPA 뉴런이 높은 NGF 상태에 놓이게 되면 통증 전달 신경에 발현하는 NTRK1 리셉터를 통해 메카니컬 페인을 크게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파트 1을 요약하겠습니다. 저희는 클러스터 분석을 통해 DPA 뉴런에서 5개의 주요한 서브 타입을 발견하였고, 이 분류는 TG에 존재하는 비치과 신경들을 제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검증된 분리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세포 유형별로 유전자 발현을 조사함으로써 DPA 뉴런이 로우 트레숄드 메카니컬 페인을 전달하는데 NTRK1 유전자가 중요하게 관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파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마세타 머슬 스핀들을 감고 있는 감각신경인 MTN 뉴런을 설명하겠습니다. MTN 뉴런은 그 세포체가 중추신경계인 브레인스템에 존재하는 유일한 말초 감각신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씹는 균형 감각을 전달하여 음식을 씹는 동안 입을 닫고 치아를 적절하게 맞출 수 있도록 운동 기능을 조절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지에 있는 스켈레탈 머슬 스핀들을 감싸고 있는 감각신경의 유형은 2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그룹 2와 그룹 1A입니다. MTN 뉴런도 마찬가지로 2가지 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까지 면역 조직 화학 방법으로 다양한 크기의 세포체를 가지는 MTN 뉴런이 공존하는 것이 증명되었고, 전기생리학적으로 특성이 구분된 2가지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이 2형을 구분할 수 있는 마커 유전자는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파트 2 연구의 목적은 첫 번째, 분자적으로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은 MTN 뉴런의 서브타입을 싱글셀 RNA 시퀀싱을 통해 찾는 것이고, 2번째, DPA 뉴런과 MTN 뉴런을 비교 분석하여 각각에서 분자적 또는 기능적으로 구분되는 특성을 탐색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MTN 뉴런으로 시퀀싱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마우스의 마세타 머슬로부터
역행 신경표지자인 다이아이를 이용하여 MTN 뉴런을 레이블링한 후 브레인스템에서 그 형광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MTN 뉴런을 프라이머리 컬처하여 가는 유리 파이펫을 이용해 형광으로 표지된 개별 세포를 수집한 다음 각각의 개별 세포에서 시퀀싱을 수행했습니다. DPA 뉴런과 마찬가지로 MTN 뉴런 트랜스크립톰은 잘 알려진 마커 유전자의 발현 조사를 통해 글리얼셀이나 모터 뉴런이 아닌 말초 감각신경이며 또한 프로프리오셉티브 뉴런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MTN 뉴런에서 서브타입을 조사하기 위해 저희는 DRG 뉴런에서 프로프리오셉티브 뉴런을 선택적으로 싱글셀 RNA 시퀀싱한 논문을 참고하기로 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각 그룹의 마커 유전자들을 이용했고 그것을 MTN 트랜스크립톰에 적용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룹 1A와 그룹 2로 잘 구분되는 세포들도 있었지만 두 가지 마커 유전자가 모두 높게 발현하거나 둘 다 없는 그런 세포들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DRG 뉴런에서의 분류의 기준이 MTN 뉴런에서는 정확하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계속 찾던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신경 발달 단계에서 NT3 그로스 팩터 리셉터인 NTRK3 유전자와 BDNF 그로스 팩터 리셉터인 NTRK2의 유전자의 발현은 신경의 운명을 다르게 결정하는, 즉 프로프리오셉티브 뉴런 또는 메카노 리셉티브 뉴런으로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조절에 럭스3라는 트랜스크립션 팩터는 중요하게 작용하여 NTRK2 발현을 억제하고 NTRK3 발현만 남도록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MTN 뉴런 트랜스크립톰에는 럭스3의 발현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MTN 뉴런이 DRG의 프로프리오셉티브 뉴런과는 달리 NTRK3 유전자의 발현뿐만 아니라 NTRK2의 발현 유전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게 됐습니다. 마침내 저희는 MTN 뉴런을 NTRK2의 발현에 따라 두 개의 서브타입으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NTRK2와 NTRK3를 모두 높게 발현하는 세포를 NTRK2 하이로, NTRK3는 높으나 NTRK2는 낮게 발현하는 세포를 NTRK2 로우로 지정했습니다. 기존에 보고된 전기 생리학적 기능에 관여할 수 있는 많은 유전자의 발현을 MTN 뉴런에서 조사했을 때 NTRK2 하이 그룹은 그룹 2인 메카노 센시티브 뉴런에 더 가까운 것을 알았고 NTRK2 로우 그룹은 전형적인 프로프리오셉티브 뉴런인 그룹 1A에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를 통해 마세타머슬 스핀들의 감각신경은 메카노 센세이션과 프로프리오셉션을 모두 전달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DPA 뉴런과 MTN 뉴런을 비교하여 몇 가지 대표적인 특성들을 탐색해 보았습니다. DPA 뉴런에서는 예상대로 MTN 뉴런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증과 관련된 유전자가
많이 발현되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MTN 뉴런에서는 DPN 뉴런에 비해 프로프리오셉티브 뉴런 마커인 WHRN, 원컷1, NTRK3와 같은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신경 전달 펩타이드와 관련하여 DPA 뉴런에서는 CGRP와 서브스턴스 P가 높게 관찰되었고 MTN 뉴런에서는 발라닌과 뉴로텐신이 높게 관찰됨을 통해 두 가지 감각신경이 구분된 신경전달 펩타이드를 전달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DPA 뉴런과 MTN 뉴런에서 지금까지 연구되었던 기계감각 이온 채널의 발현을 조사했습니다. 각각에서 구분된 기계감각 이온 채널들의 발현을 확인했을 때 기계감각 이온 채널들의 발현의 수준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의 후속 연구 주제인 로우 트레숄드 메카니컬 페인을 전달하는 새로운 리셉터 또는 이온 채널을 감각신경에서 찾고자 하는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현재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파트 2를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싱글셀 트랜스크립토믹스 분석을 통해 NTRK2의 발현 수준에 따라 MTN 뉴런을 두 가지 서브타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전자 차이 발현 분석을 통해 DPA 뉴런과 MTN 뉴런에서 특징이 되는 이온 채널, 신경 전달 펩타이드, 기계감각 이온 채널과 관련한 다양한 유전자를 탐색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DPA 뉴런과 MTN 뉴런에 존재하는 분자적 다양성을 밝히고 통증과 프로프리오셉션과 관련한 독특한 메카노센서리 기능에 따른 새로운 분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앞으로 치과 관련 질병의 발생과 진행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조절 메커니즘을 조사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오석배 교수님 실험실과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의 김준영 교수님, 김지훈 학생이 함께 공동 연구로 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오우택 교수님 실험실에서 후속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학술 웨비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의 연구 내용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브릭에 감사드리고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